이쪽 앞으로 다 오시죠.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지금 체조는 그냥 합니까? 예? 예. 영화면. 예. 인상 체조 요새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있게 되는 걸까요? 괴로움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뭘 착각하고 있느냐? 나, 그리고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나와 너,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 세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 동물이라고 하는 거, 곤충이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하는 거, 산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는 것이 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즉 관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관념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나는 너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나가 없어도, 나라는 생각이 없어도 나의 이 몸과 정신 작용은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너에 대해서 나가 있으니까, 너하고 구별되는 나가 있으니까, 이제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다 충족이 되면은, 그럼 또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괴로움이 없다, 또는 괴로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충족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속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족은 무한정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뭔가가 되고자, 뭔가가 어떤 상태가 되고자, 또는 잘나 보이고자, 훌륭하고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는 반드시 좌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잘 보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 더 많이 가지려고 함이 없으니 그것이 좌절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많으면은, 나가 있으면 너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대립이 있고 이해의 충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념의 세계가 진짜냐? 관념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착각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만물에 다 이름이 있는 개라고 하는 것, 고양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어떤 존재로서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꿈이니 환상이니 물거품과 같은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꿈이어서 꿈이 아니라, 환상이어서 환상이 아니라 바로 이름 붙이고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실제가 없느냐? 실제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느냐? 이 몸이 없는 거냐? 생각, 마음, 이것이 없는 거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착각을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 관념, 생각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괴롭게 되는 겁니다. 착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면은, 그러면은 착각을 하지 않게 되고, 착각을 하지 않으니 괴로움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행이란 뭡니까? 수행이란 바로 관념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것이 수행인 겁니다. 수행 방법은 뭐냐? 바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제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방법인 겁니다. 수행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념, 생각, 이 관념에 빠진다, 관념을 실제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상태, 그 착각에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념에 빠지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괴로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념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이 이렇게 안 보이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아나 모르나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면은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고,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고,
느껴지는 그대로가 아니고 생각되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실감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실상을 알게 돼서, 그러되면 더 이상 괴로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것, 너라는 것,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 형제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 친척이라는 것, 남자, 여자라는 것, 전부 다 바로 그러한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관념이 관념일 뿐이고 그것의 실상이 어떠한 건지를 알면은 관념으로 얽매이지 않게 되고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한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알게 되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상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정도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착각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관념이 착각이라고 해도 그것이 실감이 안 나니, 깨어있으면 실감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워낙 관념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관념에 얽매여 있어서 잘 실감이 안 나니, 한 가지 힌트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이것이 나고,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너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착각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일단 머리로 이해되면, 그러면 정말 실상이 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는 요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라도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즘 그런 어떤 현미경이라든가 또는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고배율 현미경으로 이 물체를 보는 게 있습니다. 제 카페에도 고배율 현미경으로 본 사진과 망원경으로 본 사진을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을 제가 다른 데 있는 자료를 스크랩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봐봅시다. 자,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경계가 있고 하는 이 나.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고배율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점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던 것이, 이런 형상이 그 사진을 보면은 요 세포 하나가 점점 커지면은 점점 이제 이것이 고배율로 보니까 점점 이것이 커지겠죠. 점점 커지면은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뻥뻥 구멍이 뚫려서 이제 형태가 없어져 갑니다. 점점 형태가 가서 점점 고배율로 가면은 점점 이런 형태는 어디 사라지고 조그마한 점 알갱이처럼 이렇게 되다가 점점 더 가면은 뭔가 퍼덕퍼덕 하는 이런 움직임 같은, 이런 파장 같은 이런 상태로 있다가 더 크면은 그냥 점 하나 갖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러한 걸로 보일 때, 이럴 때
나 너를 보면은 나 너가 구분이 안 돼요. 이 몸과 몸의 경계가 더 이상 없어요.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다가 나도 점 하나가 되어나면은 없어요. 그래서 고배열로 현미경으로 점점 사람을 봐가고 사회를 봐가면은 사람 하나를 봐가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듯이 망원경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봐가면은 나중에 똑같이 없어져요. 그 배열로 봐서 어느 한 점을 봤을 때의 상태와 그 망원경으로 전체 사회를 봤을 때 이 사진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이렇게 확대해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두 사람의 경계가 나 너로 내 몸 네 몸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다가 점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면은 도대체 안팎 내 몸과 바깥이 구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 너의 구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더 고배열로 보기 때문에 고배열로 본다는 건 뭡니까? 더 자세히 본다는 거죠.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내 몸이다 이렇게 보인다 피부가 뭐 매끄럽다느니 피부가 이쁘다느니 부드럽다느니 하는 것은 다 그냥 그 정도로 대충 봐서 그런 거예요. 고배열로 보면은 그 피부나 다 구멍숭숭 뚫리고 다 그럴 뿐인 거예요. 매끄럽고 아름다운 피부라고 하는 거 고배열로 보면 조금 있으면 터들터들하고 다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착각일 뿐인 거예요. 나도 착각이고, 내가 이렇다는 것도 착각이고, 너가 그렇다는 것도 착각이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도 착각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도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우긴다는 거, 이게 착각 아닌가요? 조금만 고백을 보면 그 아름다운 피부도 조금만 고백을 보면 다 구멍 숭숭 뚫리고, 그렇지. 화장 잘해서 이쁘게 보이면은 그것은 우리 눈에 착각일 뿐이지. 좀 더 고배열로 봐보세요. 구멍 숭숭 뚫리고 화장 더덕더덕하고 그럴 뿐인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자 이쁜 사람들마다 이 현미경 고배열 현미경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다 이쁜가? 그래도 계속 이뻐하다고 좋아하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충 눈이 나쁠수록 이쁜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 보이는 것을 고집하고 내 보이는 것이 맞다고 진실이라고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 눈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까?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냄새, 맛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생각도 그런 것뿐인 겁니다. 생각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상은 뭐냐? 자, 고배열로 이렇게 봐가면 갈수록 실제로 있는 그게 실상이에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현미경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한번 봐봅시다. 우리 이 피부에서 이것이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 몸, 내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손을 만져보니까 미끌미끌 땀이 났습니다. 땀이 나고 있습니다. 또 햇빛을 쐬면은 햇빛에서 따가움이 또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여기서 땀이 나고 햇빛이 쏘여서 햇빛이 여기에 작용해서 뭔가 뜨겁고 거기에 대해서 땀이 나고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여기서 사실 그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안팎이 따로 있나요? 이 피부와 관계없이 작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피부는 사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착각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그냥 그것일 뿐인 거예요. 더 아까 고배열로 보면은 너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서로 간에 계속 서로 작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다 구멍 숭숭 뚫리고 뭔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이 특정되고 이렇다고 해서 이걸 존재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배열로 봐서 요 경계면은, 요 피부의 경계면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경계면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있어요. 이 움직이는데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땀나면 땀나는 작용이 있죠. 햇빛이 쏘면 햇빛 작용만 있죠. 이건 작용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실감이 나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공간을 우리는 텅 빈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은 이 안에 산소, 공기가 있죠.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들이마시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산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산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산소에 여기 무슨 경계가 있나요? 그렇지만 산소는 있다는 거죠. 수소도 있고, 산소와 수소는, 산소는 산소고 수소는 수소인데, 산소는 산소라는 존재고 수소는 수소라는 존재인데 뭔 구분이 있나요 여기에? 어느 게 산소고 어느 게 수소죠 여기? 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의도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 뭐 물질이야 또 그렇다고 치자. 생각은 내 생각이다. 이건 죽어도 내 생각이다. 생각이 없으면 나는 없다. 가장 간단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뭘 한번 해볼까요? 어제 효소를 담았으니까 효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효소를 이렇게 해서 채취한 이 식물하고 거기다가 설탕하고를 넣어놓으면요.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은 여기서 부글부글 일어나고 뭔가 작용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설탕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 누군가 그렇게 한 게 있었습니까? 이것을 신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그냥 가만히 그 안에 이렇게 마개를 다 넣고 해도 아니 설탕하고 이렇게 넣고 나면은 부글부글하고 뭔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채소가 그렇게 했나요? 설탕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한번 곤충을 한번 보십시오. 곤충을 한번 보십시오. 곤충이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바늘로 가지고 한번 살짝 찔러보세요. 그럼 움츠렸다가 그걸 피해서 잠들어서 꼼지락 이렇게 가요. 우리는 곤충은 정신이, 마음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꼭 찌르면 아파서 움찔했다가, 아픈지 모르지만 하여튼 움찔했다가 자꾸 피해서 잠들어 가는 거, 이거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조금 더 가서 가령 돼지한테 먹이 주면 좋다라고 쫓아오고 두드리 패면 달아나고 조금 더 가서 개한테 그래 보세요. 그러면 덤벼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동물이나 저 하등동물들은 저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우리는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다라고 뭐가 다른가요? 결국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들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뭔가 기억이 나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보이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왔다 하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생각을 하나요? 나가 착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없고 들리지 않으면 생각도 없고 닿지 않으면 생각도 없고 냄새가 맡아지지 않으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누가 하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 원리가 꼭 곤충을 이렇게 찌르면 곤충이 반응하고 이렇게 움찔움찔 가는 거나 식물과 설탕을 넣어놨을 때 반응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와 뭐가 다르나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은 뭐 생각이고 어떤 것은 뭐 발효고 어떤 것은 반응이고 다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몸은 또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식물과 설탕이 반응을 하면은 새로운 물질이 생기듯이 뭔가 반응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은 누군가가 반응을 시키지 않으면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반응이 일어났고 곤충도 꼼지락꼼지락 했고 개도 덤벼들 때 덤벼들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배고픔이 이게 여기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작용을 하는데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에너지의 결핍을 느껴지면은 뭔가 배고픔이 느껴지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으니까 그것이 열로 가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린애들 아주 애였을 때 이제 막 다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은 이렇게 커가지를 않겠죠.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태어나자마자 어떤 뭔가 생각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그것으로서 먹을까요? 우리는 뭔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없으면 배고픔이 느껴지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먹자라고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날 거고 먹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안 일어날 거고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안 일어나면 먹지 않을 거고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다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이 무생물까지도 다 뭔가 그러한 작용, 움직임, 뭔가 끌어당김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생기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다 그런 작용, 물질적, 정신적, 물질작용이나 정신작용이나 사실 그 구분도 우리는 정신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물질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점점 그러면은 물질과 정신의 구분 또한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 이럴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이러한 것을 나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군뱅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개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고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관념, 이름이 있기 전에 그것을 뺀 그 작용과 그 작용이 드러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 이름 붙이고 그것을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실상인 줄 안다면은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관념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관념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관념 생각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관념 생각은 필요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는 실상에 대한 얘기, 실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얘기, 그것을 이야기해야만 그것이 맞는 대화고 괴로움이 없는 대화가 되는데 실상을 모르고 관념에 빠져서 관념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는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 그러함을 내가 아는데 구멍 숭숭 뚫리고 너나 단지 보이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다가 화장 바르고 내가 더 이쁘다 네가 더 이쁘다 이쁘려고 가서 성형하고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고백을 현미경 들이대면은 다 구멍 숭숭 뚫리고 다 그럴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무슨 뭐 비싼 화장품 바르고 가서 성형수술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거기다가 그래봤자죠. 전부 큰 현미경 들고 다니면서 다 보면 왜 없어요? 그런데 가령 그런 성형수술 하겠다, 좋은 화장품 쓰겠다, 이뻐지겠다라고 하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쁘지 않게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착각 속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괴롭죠. 누구는 이쁜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이쁠까?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성형수술해서 나도 이쁘게 돼야지. 이런 이 세상은 온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온통.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나는 넣는데 그냥 그러한 자극만 계속 있을 뿐인데 효소 발효액에 설탕 넣고 식물 넣었을 때 일어나듯이 사실은 그런 작용들이 계속 일 뿐인데 그것을 나, 너, 자식, 부모 일삼은 그 뿐인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새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막 기뻐할 것도 아니요.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요. 아프다고 괴로워할 것도 아니요. 다 그것도 그러한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작용을 작용으로서 보면은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아픔은 아픔, 일어나는 슬픔은 그냥 슬픔 느낌일 뿐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사는가 하는 것 또한 그러한 작용의 드러남이고 그러한 작용이 다른 작용으로 변해갔을 뿐이지.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또 물로 되듯이 단지 그럴 뿐인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삶이라고 그러고 태어남이라고 그러고 그럴 뿐인데,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생각되어진 이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그러한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지 마시고, 들리는 것을 들리는 그대로라고 믿지 마시고, 생각을 생각 그대로라고 믿지 마세요.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맡아지는 냄새나 맛이나 몸으로 느끼는 감촉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의도나 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그러한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내리는 비나 부는 바람이나 눈이나 이거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나 나라고 하는 거나 이 건물이 집 안, 집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벽이 있기 때문에 안팎이라고 그러죠. 집을 부숴가지고 그냥 벽이 없어지면 어디에 안팎이 있나요? 내 몸, 나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런 집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안팎이라는 거 하는 것 또한 바로 집 안팎이나 내 몸 안팎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공기와 이 지금 여기 있는 수소와 산소, 여기 우리는 경계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수소와 산소가 없나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의 안팎은 뭔가요? 안팎이니 이런 것 또한 다 관념이고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실상을 아는 것, 실상을 알면은 관념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관념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관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깨어 있음이라고. 그럼 그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이라는 건 뭐냐? 깨어 있음이란 그러함을 그냥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깨어 있음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내가 나라고 하고, 내가 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온통 나,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만 그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한다라고 하면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그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착각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라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생각이고 뭐든지 다 나라고 해서 착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그럴 뿐이라는 것을 내가 착각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뭐냐? 이것이 수행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방법 중에 최고의 수행방법은 바로 송장자세로 있는 거다. 죽는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송장자세로도 있으려고 해서 잘 있지 않으니까 요가 명상이라고 해서 그러함을 통해서 마음의 동요나 이런 것을 진정시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면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마음에 다운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마음을 챙기는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용해져서 이제 그냥 한번 다 툭 나라. 송장자세가 돼봐라. 죽었다. 그러니 숨도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죽었으니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로, 진정 죽은 상태로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구나. 일어나고 그럴 뿐이구나. 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럴 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점점 이제 생각하는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을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느껴지고 실감나게 되면은, 그러면 문득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상이란 그런 거구나. 내가 착각하는 것은 나라고 하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건 딱 착각이었을 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한번 실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상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생각에 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 전부 다인데, 이것은 앉아있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 아무 방법도 안 쓰고 그냥 언제라도 그렇게 그런 상태가 있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착각만 안 하면, 뭘 해도 착각만 안 하면. 그래서 그 이치가 이해가 되신다면은, 최소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단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착각일지도 몰라. 그러니 그냥 한번 느껴보자. 그냥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했으니 그냥 한번 느껴보자. 알아지는 대로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편안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어있음의 상태면은 그 상태부터 완전히 몰라도 그 상태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득 다 알아지면은,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어야만 편했다면은 문득 다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일어나도 편하다.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어려우냐? 모르냐? 사실 우리는 깨어있음까지도 이리야 깨어있고 저리야 깨어있다라고 생각으로 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깨어있다. 깨어있음이란 뭐냐? 알고 있는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다. 알고 있는 상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다 저절로 되고 있는데, 아는 것까지도 저절로 되고 있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암이 저절로 되고 있는 건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착각을 해서 모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면은, 내가 아는 거라면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 그렇게 작용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한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착각일 뿐인데, 착각만 없으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미 다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미 그렇게 작용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암도 이미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단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착각할 뿐이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실제로 물어보면은 모른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그때 잊어버렸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 했었냐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뭐 했었다고. 어떠 했었다고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깨어있으냐 그러면 내가 깨어있지 못했었던 것 같다고. 잊어버렸던 것 같다고.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음인데 알고 있으면서 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조차도 그냥 알고 있으면은 아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된다. 애쓰지 않으면 된다. 한다라고 하지만 하면 된다.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 그냥 편안해지면 된다. 그냥 편안하게만 있으라.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안다는 것은 다 착각이고 그냥 알아질 뿐이고 그냥 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감하는 것. 딱 실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실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송량자스로 나는 죽었다 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고 단지 그냥 느끼고 알아지는 대로 알 뿐인 상태로 있어 보면은 그냥 된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과사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 착각이라고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1차적으로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는 그런 착각, 그러니까 그게 자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차적으로 또 저희들이 또 다른 착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내가 끊어야겠다 새해 첫날 그래서 이 생각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끊는 거다 이런 잘못된 착각이 또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데 왜 이게 내가 아닐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고 또 괴로움이 또 괴로움을 낳고 마찬가지로 착각이 착각을 낳고 착각이 또 착각을 낳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내 견해다, 내 생각이다, 내가 한다는 착각도 없을 텐데 너가 있기 때문에 너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보는 자꾸 이 주체를 생각해서 나라는 착각이 생기고 나면은 그리고 그 착각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일어나는 생각은 다 내 생각이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착각을 낳는데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나가 없으면 내가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착각이 착각을 낳는 거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앞에 나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즉 뭔가 새 결심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좀 잘 못 살았구나 또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래서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가 작용을 하느냐?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이것은 새해라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세요. 연말과 새해가 뭐가 다르죠? 1초 차이. 자, 올해의 마지막 날과 다음 해의 첫날, 첫 시간의 그 차이가 뭐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해, 이것을 새라고 그러는데 뭐가 다르죠? 항상 똑같은 그런 것뿐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는 2013년이라고 그러고 2014년이라고 그럴 뿐이지 사실 그 경계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2013년이라고 생각하고 2014년이라고 생각하고 야 요거는 이제 이미 묵어내고 요것은 새해라는 관념이 있고 관념이 되다 보면 그 생각 조건이 돼가지고 새해는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착각 속에 관념 속에서 계속 관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다른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2013년이다 2014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처럼 이름을 붙이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에 2013년과 2014년의 구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경계가 도대체 지금 이 순간 이전과 이후와 12월 31일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이렇게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하는 새 마음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착각인데 그것은 나라는 착각이 없으면 그런 착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이 또 다른 착각을 일으키고 그 착각이 또 다른 착각을 일으키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계속 착각 속에 있어서 그러할 뿐인 겁니다.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 그러한 것을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것을 또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또 생각 속에 빠지고 또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착각 속에 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생각으로 관념을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장자세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지 않아야 그래야 문득 다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지 마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알고만 있으라. 느껴지는 대로 느끼만 있으라 라는 겁니다. 들으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실감이 안 나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속에 그러한 착각 속에 있지 말라. 단지 그거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은 다 이 관념과 실제, 실상 이것을 아는 것일 뿐인 거다 라는 겁니다. 부처님 84,000법문은 전부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얘기고 불인이 하는 것도 전부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얘기고 무상무화 쌓는 것 전부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얘기고 관념 속에 있으면 나가 있다, 항상 한다, 영원히 있다, 영원하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실상을 알면은 그래 다 그럴 뿐이네. 나라는 것이 없네. 생각일 뿐이네. 내가 없는 거고 항상 하나 없네.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자기 일어나고 있을 뿐이네. 그래서 그냥 무상이고 무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다 관념과 실제, 실상에 대한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수행, 모든 법문, 모든 것을 지금 다 실상을 알아라, 실상을 알아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관념은 관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하나 더 예, 예.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이제 일어날 만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 행동, 생각, 또 다른 생각이 이렇게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을 옳다 그러다 말다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어느 게 더 실제 실상에 가깝게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다 어떤 것이 일어나도 괜찮다. 판단을 하는 것이 일어나도 괜찮고 아니라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 괜찮고 어떤 것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러한 것 또한 전부 다 사실은 그 자연의 이치로 작용의 연기작용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 뿐이다. 거기에 기억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기억이 조건이 돼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기억이 없으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기억이 있으면은 기억으로 인해서 안 해야지라고 하는 작용이 있게 되는 거고 그것도 기억이라고 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질 뿐이지 이렇게 일어나나 저렇게 일어나나 다 작용은 작용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작용일 뿐이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작용일 뿐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몰라서 하려고 한다는 착각 속에 있어서 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기억이 작용해서 그렇게 작용할 뿐이다. 어쨌든 이것도 작용이고 저것도 작용이고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다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으니 단지 그러함을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령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함은 다 알고 있으면 된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도 다 생각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는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만 안 하면 된다. 착각이 일어나면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거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부 다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해야 그냥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작용뿐이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또한 내 견해, 내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준이 있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괴로움이라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이제 구도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그 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악막작, 중선봉행.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좋은 일을 하라 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은 일, 좋은 일은 해야 되고 나쁜 일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좋은 일은 하려고 하고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좋은 일은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일, 나쁜 일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일.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으킬 일은 하면 안 되고 괴로움을 안 일으킬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을 안 일으키는 일이냐?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보시 좋은 일이라고 그러죠? 보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시는 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시를 함으로 해서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내 업장이 소멸돼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러려고 보시를 하면은 욕심을 키워와서 결국에는 욕심이 괴로움으로는 반드시 욕심은 괴로움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시가 좋은 일입니까? 결국에는 보시가 괴로움을 낳는 일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 보시를 안 하는 일이 좋은 일이냐? 보시를 안 하는 일 또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시를 안 한다는 것은 인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아까워서 내놓기 싫고,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요런 욕심. 그래서 보시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를 해도 안 좋은 일이고 안 해도 안 좋은 일이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좋은 일은 깨어있음 뿐인 겁니다. 깨어있으면 그것은 절대 괴로움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보시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단지 알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욕심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안 하고자, 보시를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인색함이고, 그것 또한 내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욕심 없이 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둘 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에 쓰이는 제약막작, 중선봉행은 다, 둘 다 무슨 말이냐? 둘 다 그냥 깨어있으란 말인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욕심 없이 보시하고, 깨어있으면은 욕심 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착각도 깨어있으면은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심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욕심이 부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냥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깨어있으면은 이것이 실성을 알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필요하면은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보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욕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한다, 안 한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함과 안 하려고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고, 깨어있으면은 하려고 하는 거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 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즉,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가 되고,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 대답이, 어떻게, 엉뚱한 데로 튀어버렸어요? 이야기가? 하여튼 그런 얘기죠. 보사님.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예. 이런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걸 하든 안 하든 있잖아요. 예. 안 하는 마음이 생기든 하는 마음이 생기든 예. 단지 작용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치? 흘러가는데 예.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러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그것도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자체를 있잖아요. 그치? 일어나는 그 자체를 내가 느끼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면 대뿐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러함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일상에서 적용이 되고 일상에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그 힘의 효과는 있지만은 하려고 함이 잊어버리면은 기억이 안 나면은 원래의 상태대로 평상시 그러듯이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이해가 되면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용과 현상으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는 것이 깨어있으면 이해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저절로 알게 된다. 단지 깨어있기만 해라. 걱정하지 마라. 깨어있으면 편한데 편한 게 또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단지 어떤 상황이든 깨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냥 스스로 알게 되는데 스스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깨어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하는 것은 어쨌든 사회생활에서 내가 할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해라. 주어진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해라. 밥 먹을 때 밥 먹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밥 먹어라. 설거지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설거지 해라. 밥 먹고 나면 밥그릇 그냥 가서 씻으라. 직장에 가서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일을 해라. 좋으니 싫으니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그냥 해라. 그냥 깨어 있으면서 그냥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알아지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삶은 그냥 편안해지고 그렇게 된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